혹시 이런 적 없으십니까? 밤 11시 침대에 몸을 눕히고 불을 끕니다. 눈을 감습니다. 그런데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흐릅니다. 괜히 시계를 들여다보았다가 새벽 2시를 확인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그렇게 마음이 조급해질수록 잠은 더 멀어집니다. 저는 1920년에 태어나 올해로 105세를 살고 있습니다. 전쟁도 겪었고 가난도 겪었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일도 겪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수많은 밤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밤은 더 또렷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베개에 머리만 대면 금세 잠들었지요. 그러나 60을 넘긴 뒤부터는 몸은 피곤한데 정신이 맑아지는 밤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원래 노인은 잠이 적다더라. 물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후에는 깊은 수면 단계가 줄어들고 자주 깨는 일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100년을 넘게 살며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잠의 양이 아닙니다. 문제는 마음의 무게입니다. 불을 끄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서 무엇이 켜집니까? 내일 병원 예약을 잊지 말아야지. 자식에게 전화해야 하는데 괜히 잔소리로 들리진 않을까? 통장 잔고는 괜찮을까? 아까 그 사람이 한 말이 왜 이렇게 마음에 걸릴까? 생각은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몸은 침대에 누워있지만 머리는 여전히 세상 한복판을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꺼지지 않는 엔진이라고 부릅니다. 자동차가 멈춰도 엔진이 돌아가면 연료는 계속 타들어가듯이 우리의 머리는 밤에도 쉬지 않습니다. 특히 60을 넘기면 걱정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의 걱정은 해내야 할 일이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하고 자식을 키워야 하고 집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힘들어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우리 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욕망은 그대로인데 시간과 체력은 줄어듭니다. 하고 싶은 것은 남아있는데 할 수 있는 것은 줄어듭니다. 이 간극이 밤마다 우리를 붙잡습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스며들 때 잠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학생들을 가르치며 수많은 중년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은퇴를 앞둔 동료 교수 한 분이 있었습니다. 평생 강단에서 존경받던 분이었지요. 그런데 퇴직 후 몇 달 지나지 않아 저를 찾아왔습니다. 밤마다 잠이 오질 않네. 내가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 그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그분은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역할을 잃었다는 생각 때문에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통계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보입니다. 국내 보건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에서 불면을 호소하는 비율이 젊은 층보다 현저히 높다고 합니다. 은퇴, 건강 문제, 경제적 불안, 가족 관계의 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저는 그 숫자들이 낯설지 않습니다. 그 숫자 하나하나가 제 주변 사람들의 얼굴이었기 때문입니다. 늙는다는 것은 단지 주름이 늘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책임의 형태가 바뀌는 일입니다. 젊었을 때는 앞을 향한 책임이었지만 나이가 들면 뒤를 돌아보는 책임이 됩니다. 내가 잘 살아왔는가?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문을 두드립니다.
어느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노년은 모든 것을 잃는 시기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는 시기다. 저는 이 말을 100년 넘는 삶의 끝에서야 조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해는 쉽지 않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손에 쥔 것을 스스로 풀어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밤은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낮에는 웃으며 견디던 마음도 밤이 되면 정직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잠들지 못하는 것은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여전히 책임을 느끼고 사랑하고 염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사랑과 걱정은 다릅니다. 책임과 집착도 다릅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밤만큼은 그 손을 잠시 풀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105년을 살며 배운 것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밤은 싸워서 이기는 시간이 아니라 맡기고 물러나는 시간이라는 것. 지금 당신의 침대 위에는 단지 몸만 누워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세월과 후회와 걱정이 함께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며 저는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그렇게 놓지 못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서부터 우리의 잠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예순을 넘기고부터 제게 가장 많이 들려온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교수님, 밤이 무섭습니다. 낮에는 괜찮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텔레비전을 보고 시장에 다녀오고 손주 사진을 들여다보며 웃기도 합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세상은 조용해지고 마음의 소리가 커집니다. 저는 오랜 세월 학생들에게 철학을 가르쳤지만 정작 제 자신을 가장 많이 가르친 스승은 이 밤이었습니다. 잠들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를 들여다보면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고 다른 하나는 과거에 대한 후회입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얼굴을 하고 있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우리를 지금에서 끌어내린다는 것입니다. 밤에 누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내일 병원에서 무슨 말을 들을까? 아들이 요즘 힘들어 보이는데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그때 그 말을 왜 그렇게 했을까? 걱정은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끌어당기고 후회는 이미 지나간 어제를 되살립니다. 그러는 사이 지금 이 순간 이 침대 위의 고요는 사라집니다. 잠은 오직 현재에만 찾아오는데 우리는 현재를 비워두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의 걱정은 대개 노력하면 바꿀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시험을 잘 보면 되고 더 열심히 일하면 되고 몸을 혹사하면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돈을 더 벌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미 지나간 선택을 되돌릴 수 있습니까?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무력감이 태어납니다. 욕망은 남아있는데 그것을 실행할 힘과 시간은 줄어듭니다. 저는 이것을 마음의 간극이라고 부릅니다. 이 간극이 클수록 밤은 길어집니다. 제 오랜 동료 중 한 분은 은퇴 후 심한 불면에 시달렸습니다. 평생 강단에서 수백 명의 학생을 가르치던 분이었죠.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 하루가 텅 빈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 같네.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남았습니다. 어느 날 그분과 함께 공원을 걸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물었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이들 걱정이네. 내가 더 도와줬어야 했는데 그분은 이미 자식들을 다 키워낸 분이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지요.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아버지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책임감이 밤마다 그분을 깨웠던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여러 학회의 보고에 따르면 60대 이상에서 만성 불면을 경험하는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특히 은퇴 직후 5년 사이에 수면 문제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유로는 역할 상실, 경제적 불안, 건강에 대한 염려, 배우자와의 사별 등이 꼽힙니다. 숫자로 보면 통계이지만 제 눈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저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난 뒤 몇 달 동안 밤이 유난히 길었습니다. 내가 더 잘해줄 수 있었는데 그 생각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생각을 100번, 1000번 반복한다고 해서 과거가 달라지는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늘의 나만 더 지치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걱정과 후회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여전히 붙들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합니다. 아끼기 때문에 후회합니다. 그렇다면 필요한 것은 걱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한 노시인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노년은 더 많이 가지는 시기가 아니라 더 깊이 이해하는 시기다. 저는 여기에 한 줄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노년은 더 오래 붙드는 시기가 아니라 더 지혜롭게 놓는 시기라고. 잠들지 못하는 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는 걱정을 멈추지 못할까? 그것은 당신이 아직 살아있고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심한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사랑이 집착으로 변할 때입니다. 손을 꼭 쥔 채로는 잠들 수 없습니다. 저는 100년을 넘게 살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인생의 많은 문제는 낮에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밤은 해결의 시간이 아닙니다. 밤은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전투는 해가 떠 있을 때 해야 합니다. 밤에 싸우려 하면 상대는 보이지 않고 상처만 남습니다. 지금 당신의 불면은 어쩌면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너무 오래 책임을 지고 살아온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무엇을 책임지려 하고 계십니까? 이미 어른이 된 자식의 인생입니까? 돌이킬 수 없는 과거입니까?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입니까? 이 질문을 피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그 책임을 어떻게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지 천천히 살펴보려 합니다. 제가 105해를 살며 배운 것 가운데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잠은 붙잡는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놓을 때 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젊은 시절에 저는 무엇이든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시험도, 연구도, 가난도, 인간관계도 말입니다. 노력은 늘 어느 정도의 보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의식 중에 잠도 노력으로 해결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꼭 일찍 자야지. 내일 일정이 많으니 반드시 깊이 자야 한다.
이런 다짐이 오히려 제 눈을 더 말똥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잠을 자려는 것이 아니라 잠을 얻어내려 하고 있구나. 그 순간 저는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잠은 작은 마침표와 같습니다. 하루라는 문장의 끝에 찍는 점 하나. 그런데 우리는 마침표를 찍으면서도 다음 문장을 미리 쓰고 있습니다. 내일 병원은 몇 시지? 아침에 누구에게 전화하지? 다음 달 돈은 어떻게 마련하지? 문장이 끝나지 않았는데 마침표가 찍힐 리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걱정은 내일 아침에 하자. 처음에는 허공에 대고 중얼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마음이 조금 느슨해졌습니다. 밤에 떠오르는 생각의 대부분은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반복입니다. 밤은 생각을 정복시키는 시간이지 정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각성의 고리라고 설명합니다. 걱정이 생기면 긴장이 올라가고, 긴장이 올라가면 더 또렷해지고, 또렷해지면 더 많은 걱정이 떠오르는 순환입니다. 이 고리를 끊는 가장 쉬운 방법은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은 해결하지 않겠다. 이 한마디가 고리를 느슨하게 만듭니다. 둘째로 제가 실천한 것은 하루를 짧게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천천히 되짚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다. 밥을 먹었다. 산책을 했다. 누구와 통화했다. 이런 사소한 것들입니다. 그러면 마음속에서 조용히 이런 감각이 생깁니다. 오늘은 끝났다. 이 느낌이 중요합니다. 하루가 끝나지 않으면 마음은 계속 그 하루를 붙들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생각은 밤을 빌려 다시 찾아온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하루는 밤에 문을 두드립니다. 셋째로 저는 내일을 잠시 유예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유예라는 말은 포기와 다릅니다. 포기는 절망이지만 유예는 잠시 내려놓는 선택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몫이다. 지금은 아니다. 이 생각은 제게 큰 해방을 주었습니다. 내일을 완벽하게 준비해야만 안심하던 습관이 조금씩 느슨해졌습니다. 우리는 늘 대비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밤만큼은 대비가 아니라 신뢰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세상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작은 신뢰 말입니다. 제가 존경하던 한 원로 의사 선생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노년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망을 내려놓는 연습이다. 이 말이 제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통제하려는 마음이 강할수록 잠은 멀어집니다. 잠은 통제의 영역이 아니라 맡김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명상과 마음챙김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보고됩니다. 생각을 억지로 없애려 하기보다 떠오르는 생각을 흘려보내는 연습을 한 사람들의 수면질이 유의미하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중장년층에서 효과가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저는 이 연구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삶이 이미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내를 떠나보낸 뒤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을 때 어느 날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건넸습니다. 오늘만큼은 슬픔을 내려놓자. 슬픔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날 밤만큼은 그것을 끌어안고 자지 않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그날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나는 오래 살았지만
밤 앞에서는 늘 초보자였습니다. 매일 밤 다시 배우고 다시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잠은 한 번 깨달았다고 영원히 따라오는 친구가 아닙니다. 매일 새롭게 초대해야 하는 손님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손님은 시끄러운 집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분주하다면 그것은 당신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성실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오래 책임을 다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 때가 되었습니다. 밤은 책임을 다하는 시간이 아니라 책임에서 물러나는 시간이라는 것을 이제 다음으로 저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몸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방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 습관을 어떻게 길들여야 하는지 말입니다.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은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밤 당신은 무엇을 하나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나이가 되도록 비교적 평온한 잠을 유지해 왔습니다. 특별한 비밀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몸과 방과 습관을 조금 다르게 대했을 뿐입니다. 첫째, 몸을 먼저 설득해야 합니다. 저는 90이 넘어서까지도 저녁이면 천천히 걸었습니다. 빠르게 걷지 않았습니다. 기록을 세우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동네를 한 바퀴 계절을 느끼며 걸었습니다. 걸을 때는 일부러 생각을 정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발바닥에 닿는 감각, 바람의 온도, 저녁 하늘의 빛을 느끼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현대 수면 연구에 따르면 가벼운 저녁 산책은 체온 리듬을 자연스럽게 조절해 수면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늦은 시간에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각성을 높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논문으로 배우기 전에 제 몸으로 먼저 배웠습니다. 몸이 적당히 피곤해야 마음도 내려앉습니다. 몸이 가만히 있는데 머리만 피곤하면 잠은 오지 않습니다. 둘째, 침실을 전쟁터로 만들지 마십시오. 요즘은 많은 분들이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봅니다. 뉴스도 보고 영상도 보고 메시지도 확인합니다. 그러나 침대는 생각하는 장소가 아니라 쉬는 장소여야 합니다. 우리 뇌는 장소와 행동을 연결합니다. 침대에서 걱정을 반복하면 뇌는 침대를 걱정의 장소로 학습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침대에서는 오직 잠만 잤습니다. 잠이 오지 않으면 억지로 누워있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거실 의자에 앉아있다가 졸음이 오면 다시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현대 수면 치료에서 자극 조절이라고 부르는 방법과도 같습니다. 침대는 휴식의 상징이어야 합니다. 그 상징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셋째, 작은 의식을 만드십시오. 저는 매일 같은 순서로 밤을 맞이했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와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십니다. 불을 조금 어둡게 낮춥니다. 창문을 잠시 열어 공기를 바꿉니다. 잠옷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눕습니다. 이 순서는 수십 년 동안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반복이 중요할까요? 뇌는 반복을 통해 신호를 배웁니다. 이 순서가 시작되면 이제 잘 시간이다 이렇게 학습합니다. 은퇴 이후 생활 리듬이 무너지면서 불면이 심해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장이 사라지면 하루의 경계도 흐려집니다. 그래서 더더욱 밤의 의식이 필요합니다. 의식은 하루에 마침표를 찍어주는 행위입니다. 넷째, 감사로 하루를 닫으십시오. 이 나이에 이르러 저는 깨달았습니다. 욕망은 끝이 없지만 감사는 충분합니다. 침대에 누워 저는 늘 세 가지를 떠올립니다. 오늘도
눈을 떴다. 따뜻한 밥을 먹었다.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었다. 아주 작아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가진 것에 시선을 두는 일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감사 일기를 꾸준히 쓴 노년층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수면 만족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감사는 문제를 없애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크기를 줄여줍니다. 없는 것에 집중하면 마음은 긴장하지만 있는 것에 집중하면 마음은 느슨해집니다. 잠은 느슨해진 마음 위에 내려앉습니다. 다섯째, 잠이 오지 않아도 괜찮다고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오늘 또 못 자면 어쩌지? 바로 그 불안이 잠을 더 멀리 보냅니다. 저는 어느 순간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잠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다. 내일 조금 느리게 움직이면 된다. 수면 전문가들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잠에 집착할수록 각성은 높아진다고. 저는 이를 잠을 쫓는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잠은 쫓으면 달아나고 가만히 두면 다가옵니다. 요즘 우리의 밤은 예전보다 더 복잡합니다. 스마트폰 화면은 밤에도 낮처럼 밝고 뉴스는 끊임없이 불안을 전합니다. 카페인은 오후 늦게까지 이어지고 가족 돌봄과 경제적 부담은 중장년의 어깨를 무겁게 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잠을 지키는 일은 의식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환경을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달라집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늙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불필요한 짐을 하나씩 내려놓는 과정이라고. 젊은 날에는 더 많이 지기 위해 애썼다면 이제는 덜 지기 위해 배워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천천히 되짚어 보겠습니다. 몸을 적당히 움직이십시오. 침실을 오직 잠의 공간으로 지키십시오. 같은 순서의 작은 의식을 만드십시오. 감사로 하루를 닫으십시오. 그리고 잠이 오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안심시키십시오. 마지막으로 저는 매일 밤 이런 말을 속삭입니다. 오늘 하루도 충분했다. 이제 나는 내려놓는다. 내일은 내일의 몫이다. 105해를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잠은 그 내려놓음의 선물입니다. 이 긴 이야기가 당신의 밤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침대에 누워 계신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애써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쉬어도 됩니다. 당신의 고요한 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